근데 사실 에코프로가 막 주가가 오르고 또 떨어질랑 말랑 하고 막 그럴 때 항상 얘기가 됐던 게 공매도 얘기였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 또 공매도 세력 간의 힘겨루기다 이랬는데 최근에 어떤 공매도 잔고 금액이 에코프로는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기는 또 양상이 어떻게 갈지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측면을 언급을 한다면 현재 증권사들에 대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건 증권사들의 잘못이기도 한데 가령 과거에 뭐 매수 추천 리포트를 내요. 그런 다음에 개인들이 막 사게 되면 해당 증권사의 기관은 물량을 던져가지고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은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이쪽 라인에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라인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일종의 증권사들의 소위 말하는 뭐 물량을 처리하는 그런 창구 정도밖에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것이 개인 사실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공매도들의 행태가 진짜 못된 주식, 못난 주식, 뭐 형편없는 주식을 가격 발견을 하려고 공매도를 때리기보다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에 공매도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개인 수급이 붙으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수년간의 전형적인 행태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어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2차 전지에서 대역전극이 드디어 펼쳐지게 된 거였다.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상황을 또 한 면의 측면으로 이제 트렌드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에코프로 BM은 쏟아졌더라고요. 뭐 중립 의견 우리나라에서 중립은 거의 매도인데 뭐 주가를 올리고 중립을 하고 뭐 이런 것이고 에코프로는 실은 리포트가 하나밖에 없고요. 하나증권이었고요. 그게 이제 과거에 1차 나왔었을 때 그 연구원이 썼었는데 그때보다 아마 최고점으로 따지면 장중에 2배가 더 가는 리포트가 나왔고 이제 기존 목표 주가를 또 대폭 상황 조정을 했지만 이제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그 리포트가 처음 얘기했던 나쁜 주식, 뭐 위대한 기업이지만 나쁜 주식인데 이번엔 이제 여전히 나쁜 주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이제 썼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이제 뭐 검증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나 우리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억눌려 왔던 그런 억울함 같은 것들은 분명히 이번에 2차 전지의 또 하나의 측면을 차지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공매도들이 참패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공매도 비중이 3%? 4%대까지밖에 지금 이제 안 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도들의 숏 스퀴즈가 다 떨궈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나올 모습, 이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모습이고 이건 결국은 우리 시각으로 10일 밤이니까 이제 11일 정도의 재료가 반영되게 될 텐데 MSCI 반기 리뷰 보고서 나왔을 때 에코프로의 편입 여부 여기를 한번 이제 봐는 이제 그 재료를 시장은 어떻게 확인할까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고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제 포스코입니다. 이제 아까도 우리 앵커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새로운 전쟁터가 된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라는 한 종목에 외국인들이 벌써 4조 넘게 팔아버렸고 이제 이걸 개인들이 받으면서 에코프로에 펼쳐졌던 이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게 이제 증권사 보고서인가 싶은데 거기에 애널리스트가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보름 내에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뭐 예언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보는 개인들은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거는 그동안 많이 공매도로 손해를 봤던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외국계 증권사가 소위 말하는 짜고 치고 우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리포트였기 때문에 자 이제는 포스코 그룹주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건데 앞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도 얘기하고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쟁에 뛰어드는데 뭐 남의 돈을 갖고 들어간다든가 3일 내에 끝날 것 같은 미수를 갖고 들어간다든가 자기의 손절 라인이겠죠. 여기까지 후퇴하면 나는 일단은 전쟁을 약간 접는다라든가 그런 기준은 갖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투자보다는 전쟁의 관점으로 넘어갔으니까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다. 전쟁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그 미수금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단기 외상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월 말 정도만 봤을 때도 1,800억 원 정도였던 국내 증시의 미수금이 불과 반년 만에 7,700억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사실 이 미수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단기, 초단기 외상 같은 잠깐 빌렸다가 사흘 정도 지나면 또 대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거래대금 못 갚으면 또 외상값이 남는 거죠. 근데 이런 금액들이 늘어났다는 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 미수금 채금 증가하는 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네네. 이게 대부분 2차 전지 관련 주식에 관련이 돼 있거든요. 2차 전지 말고 주식에 대한 그 미수금은 상당히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신용거래융자 상위 10개 중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6개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네.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주식 미수금이 증가한다는 게 결국 그 현상만 놓고 보면 결국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서 기관 투자가든 개인 투자자든 이런 단기 금융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현상인데 이런 현상들이 안정화될 가면서 결국은 주식 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걸려 있는 2차 전지 주에 영향을 더 주겠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다른 뭐 2차 전지주나 아까 말씀하신 AI주나 네네. 다 퍼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2차 전지주 관련돼서 미수금이 어떻게 해결되고 그리고 이 공매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저는 우리나라 그 단기간에 있어서 2, 3년간에 있어서 투자 심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